자, 그러면 오늘 배운 거 마무리 리마인드 한번 해봅시다. 오늘 우리가 주택법부터 내용들을 정리했었어요, 사실은요. 그래가지고 내용들 정리해보는데 8회차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내용에서 마무리합시다. 이제 여러분 복습 노트도 3, 4월도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제가 또 카페에다가 8장 쫙 모아가지고 모아놔서 올릴 테니까 다운받아가지고 또 계속 반복해 읽어보셔야 돼요. 첫 번째 볼게요. 여기는 등록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주택법에 건설할 때 등록사업자 등록에 대한 거. 뭐라고요? 주택법에 등록할 때 등록사업자 등록에 대한 거. 그러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연간 30세대 이상으로 주택건설사업 시행하려는 자는 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원래 연간 20채 이상일 때가 등록이거든. 근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좀 봐줘서 30채 이상일 때 등록하는 걸로. 그리고 주택조합은 누구? 뭐 서희건설, 현대건설 등의 등록사업자.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하나여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공동사업 주체일 때. 간접적인 규제는 가하겠다는 얘기. 그렇죠? 그 얘기. 두 번째 봅시다. 조합을 만드는 겁니까? 조합원을 모집하는 겁니까? 모집하는 거야. 그러면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주택건설 대지의 50%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하고 시군구장에게 신고하고 공개 모집의 방법으로 뭐 해줘라? 모집해라. 됐습니까? 그리고 재모집일 때만큼은 선착순. 이건 재모집이 아니니까 기억하시고 한 번은 나올 수 있는 부분 2번 챙겨놓습니다. 3번 봅시다. 요번에 우리 4월 모의고사였죠? 리모델링하기 위해 주택조합 만든다.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서 구분 소유자 의결권 결의를 청구해서 시군구장 인가를 받아 리모델링 조합 만들죠. 그럼 봐봐요. 한번 생각해 봐봐. 그러면 전체를 리모델링 한대. 단지 내 여러 동이 있는데 그럴 때 전체 주택단 전체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얼마? 3분의 2 이상 결의 및 각동 구분 소유자 의결권 과반수라는 것의 결의를 얻습니다. 됐죠? 전체가 3분의 2고 각동이 과반수입니다. 전체 리모델링 할 땐. 근데 만약에 그 동만 리모델링 할 수도 있는데 그 동을 리모델링 한다면 그 동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에 대한 결의를 받으면 됩니다. 그렇죠? 이번에 모의고사 문제였었죠. 4번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있습니다. 그럼 조합 설립의 인가 시청일로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당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한 채 하나여 소유한 세대주인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조합원은. 눈을 똑바로 떠봐. 조합원은. 집에 가야 돼. 뭐라고요? 조합원은. 알았죠? 그 얘기. 그러면 지역조합은 무주택자인 게 맞지만 뭐하죠? 85 이하 한 채 가진 데까지는 조합원 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5번. 조합 설립의 인가가 되고 나면 신규 가입과 교체가 원래 안 답니다. 투기 방식 때문에. 근데 조합 설립의 인가 후에 공급제수 교란 방식 때문에 하지만 위에 사유면 교체하거나 신규 가입을 할 수 있답니다.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일 때. 그리고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세대 수의 50% 미만일 때. 요거 나왔었지. 시험 기출에. 그러면 조합 설립의 인가 후라도 조합의 구성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6번 중요하죠. 주택조합은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았어. 그리고 2년이라고 돼 있는데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총회 의결을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하래. 그러면 해산 여부 결정은 2년이 아니라 3년입니다. 2년 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하는 거고 3년 내에 조합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다면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합이 인가가 되고 나서 사업계획 승인까지 단계를 봤을 때 2년 내에는 신청해야 하는 거고 3년 내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해산 여부를 결정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해산 여부 결정을 물어본 거니까 2년이 아니라 3년이라고 나와야 맞습니다. 아셨죠? 요거 잘 기억하시고 6번 챙겨 놓으셔야 됩니다. 7번.
주택상환 사채를 발행합니다. 그러면 주택상환 사채 발행은 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할 수 있고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데 보증을 받아야만 발행할 수 있는 건 토지주택공사가 아니라 등록사업자입니다. 뭐라고요? 보증을 받아야만 발행할 수 있는 건 등록사업자. 그렇죠? 그래서 등록사업자는 보증을 받아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실적이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로 주택상환 사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등록사업자 발행 시 요건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등록사업자는 보증을 받았으니까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가 됐어도 사채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알겠습니까? 작년 기출이었고요. 그 다음 8번. 사업계획 승인을 받자. 시작. 사업계획 승인을 받자. 그럼 원래는 20호 20세대 이상입니다. 아니 30호 3세대 이상이죠. 사업계획 승인은 30. 그런데 단독주택으로서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일단 토지로 공급받아 건설한다거나 한옥은 얼마? 50호 이상으로. 공동주택으로서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연립 다세대라든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정비구역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동주택 50세대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완화시켜줍니다. 그래서 뭐가 되어진다? 서민들 주거안정으로 49채까지는 부대복리 안 만들고도 질 수 있게. 알겠습니까? 50호 50세대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 한번 나와줘야 하고요. 9번입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봐봐.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안정적 사업을 위해서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을 결의한 리모델링 조합이 매도 청구하는 거라고 한다면 소유권 확보하지 않아도 사업계획 승인은 받을 수 있습니다. 왜? 리모델링은 주택을 신축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하기 때문에 리모델링 조합이 매도 청구하는 경우일 때 그에 대한 동의를 만족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런 경우에 대지의 소유권 없다고 승인을 안 내주는 건 말이 안 되죠. 9번도 새로 들어온 조문이니까 신경 쓰세요.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 주택 조합이 매도 청구하는 경우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지금 표정이 여러분 어떤 줄 알아요? 앉아가지고. 만상을 구차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예, 그럴수록에 마지막 텐션을 끌어올립시다. 10번입니다. 다 했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 주체는 모든 소유자에게 시가로 매도할 걸 청구하려면 95%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했을 겁니다.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를 청구하려면 95% 이상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한 번 더 기억해 보시고,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면 공사를 다음에 구분에 따라 시작해 줘야 되는데 이를 위반하면 사업계획 승인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뭐 빼고는 최초 외의 공고를 빼고는.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 받고 몇 년 내? 5년.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고도 5년. 하지만 최초 외의 공고는 최초 착공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 시작해 줘야 됩니다. 하지만 절대 주의할 건 최초 외의 공고에 대한 부분은 아무리 2년 내에 착수를 안 했어도 승인 취소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점. 최초 외의 공고는. 그래서 같이 한번 이해해 주고요. 그 다음에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 완전 중요하죠. 여러분 말해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 그럼 다시 말해요. 매도 청구는 총 3가지예요.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자에게 청구하는 거하고 사업계획 승인할 때 알바건 노명에 청구하는 거하고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하고 3가지인 거죠. 왜 주택법엔 이렇게 매도 청구가 많을까? 이유는 공공이 아니고는 수용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매도 청구의 조문이 많은 겁니다. 그럼 봐봐. 매도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그럼 대표자는 주택의 소유자 전체에 뭐가 된다?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정하고, 그리고 매도 청구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매도 청구 의사표시는 2년 이내에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에서 중요한 3가지 4분의 3,
5% 2년. 시작. 4분의 3, 5% 2년. 필수적으로 알아줘야 되고요. 또 공급으로 가서 공급 질서 교란 금지와 관련된 부분이 언급이 됩니다. 뭐라고요? 공급 질서 교란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해서 지역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주택상환사채, 입주자, 저축, 증서 등의 증서 지위를 양도, 양수, 알선, 광고, 매매, 증여 안 되고 매매, 증여 안 되고 상속 저당된다. 양도, 양수, 알선, 광고, 매매, 증여 안 되고 상속 저당된다. 양도, 양수, 알선, 광고, 매매, 증여 안 되고 상속 저당된다. 그리고 또 주의할 거, 개정된 거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 사업주체는 위반한 자에 대해서 그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 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로 개정됐어. 3월 9일날.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로. 됐습니까? 할 수 있다가 아니야 이제는. 그리고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지정 기준을 본다면 집이 많이 안 지어져야지만 투기과열지구를 정해. 그러니까 주택 분양 계획이 직전을 보다 30% 이상이 감소한 곳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 정할 수 있는 거야. 감소, 증가가 아니야. 많이 안 져야 투기 문제가 생기니까.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검토 시한이 1년마다 이었다가 반기마다로 개정됐어. 4월 13일 날. 아주 중요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서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 반기마다. 말해 반기마다. 그렇죠. 반기마다. 1년마다가 아니라 이제. 그래서 15번 너무 중요하지. 공공재개발과 관련된 부분에 새로 들어온 지문. 주택법령상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 규정에 따른 뭐는 공공재개발. 공공재개발 사업을 독려하기 위해서 분양가격 제한은 받지 않아. 그랬는데 정책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분양가 제한이 없다 하더라도 공공택지 외의 택지로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면 공공재개발은 거주 의무와 전매 제한은 있어. 이게 이번에 포인트 입법 취지야. 공공재개발을 독려하기 위해서 공공재개발은 분양가 제한을 안 받게 한다는 거야. 하지만 이거를 전매를 허용해주면 정책의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전매 제한을 따로 받게 하고 거주 의무도 지키게 하고. 이해갑니까? 아는 부분으로 새로 도입된 신설 부분. 공공재개발 차원 꼭 기억하시고. 16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부분. 입주자 선정된 지의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 증여하는 경우라던가 신설된 거 실직 파산, 신용불량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에는 누구의 동의? 토지주택공사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전매할 수 없습니다. 어쨌건 토지주택공사 등의 동의는 받아야 됩니다. 전매를 허용하려면. 여기까지가 주택법. 그 다음 농지법 관련된 부분 17번. 과수원인 토지를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풍림, 방풍나물이 아니라 방풍림의 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보다 원래 농지야. 토지가 일하는 소리라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게 아니야. 왜? 방풍림 자체가 농지라니까? 근데 뭘 전용 허가를 받아? 걔가 원래 농지인데. 그래서 X. 또 농지 소유 상한 관련된 거 상속, 8년, 주말체험, 만만, 천. 그러면 주말체험 영농이면 1천 미만까지 소유할 수 있고 세대원 전부가 소유한 총면적을 말하며 그런 농지 하나를 소유할 수 있고 주말체험 영농이면 농업경영계획서는 작성하지 않아. 농업할 건 아니지만 하지만 남용의 우려가 있어서 시구 운면장에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의 발급은 받아야 돼.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농업경영계획서 등의 보존기간은 10년이야. 제가 1, 2월 달에 넣어서 오늘 앉는 거야. 중복돼가지고. 10년간 보존 의무도 꼭 기억하시고. 농업경영계획서 등에 대해서. 그건 내가 1, 2월 달에 넣었었어. 그거는. 그죠? 그 얘기. 그 다음에 19번. 시군구장은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해당 농지가액의 몇 프로? 20%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가징수할 수 있겠지. 처분 명령 받고 정당한 사유 없는데 처분하지 않으면 20% 매년 1회. 시작. 20% 매년 1회. 이행강제금 부과. 그리고 농업진흥지역을 정하는 거는 시도지사인데 뭐하죠? 특별시를 제외한 녹지. 이 문제가 작년도에도 있었어. 이게 작년 기출이고. 그렇죠? 우리 지금 나와 있는 이 일일학습 잘 보셔야 돼. 빵꾸터나 이거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준 거나 똑바로 해, 준 거나. 그렇죠? 그 얘기들. 그래서 오해하지 말 건 특별시를 제외한 녹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농업진흥지역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승인을 받아 지정하게 됩니다. 됐습니까? 이래서 해당 내용 부분의 기출 관련된 지문들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는 빵꾸 특강 등이 있으니까 뭐 들으실 분은 들으시고 관련된 부분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또 개강을 합니다. 그러면 5월달 개강할 때 뭐 준비해야지? 우린 준비물 똑같아. 그림책과 2시간 딱. 다른 거 없어. 그럼 다음은 뭐 하는 거지? 예상 문제 보는 거야 이제. 그렇죠. 그리고 제가 10문제씩 나중에 마무리하면서 개정된 부분 안 들어간 거 보충해 드릴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다다음 주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